현대대수학의 뒷부분을 살펴볼 건데, 대수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바로 이제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잖아. 어떤 문제 상황들이 이제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거의 근을 찾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방정식을 생각해 봅시다. 얘의 근은 지금 유리수 범위수 찾을 수가 없잖아. 얘의 개수 1이랑 마이너스 2는 다 유리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의 근은 유리수에서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뭘 했어? 무리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실수라는 걸로 확장을 시켰잖아. 여기서 끝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얘네 개수가 다 실수해서 왔는데 실수 안에서 근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뭘로 확장시켜서 복소수를 확장시켜서 i라는 애를 찾았잖아. 이렇게 방정식의 근을 찾으려고 확장을 한단 말이야. 이 책을 보면 이제 익스텐션 필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원래 체를 포함하면서 더 큰 체가 되면은 그냥 그 익스텐션 필드라고 한다. 그럼 이제 방정식의 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익스텐션을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크로네커 정리라는 거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Q랑 R에서만 이제 살펴봤지만 이제 임의의 필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거야. 자, 그래서 어떤 필드에서 개수를 따가지고 어떤 다항식을 만들었을 때 걔를 0으로 만드는 그 x 값이 뭐냐, 그 알파라고 할 건데, 그 알파를 뭐라고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확장을 해가지고. 일단은 얘도 사실 따져보면은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안 쪼개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만약에 다 1차식으로 다 쪼개지면은 근이 다 있다는 거고, 만약에 쪼갰는데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뭐 안 쪼개지는 애들이 있으면은 유리수 범위가 아니라 이제 무리수 범위까지 들어가서 이제 해야지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 막 그런 거잖아. 더 이상 안 쪼개지는 그런 이리듀서블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 정리에서 px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로 만들어지는 아이디얼이 있을 텐데, 그럼 프린시펄 아이디얼은 그 앞에 나오는 이제 정리에 의하면은 이제 맥시멀 아이디얼이 되고, 얘 맥시멀 아이디얼로 잘라주면은 뭐가 된다 그래서 필드가 된다 그랬지. 얘는 뭔가 어떤 필드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 F에서 찾을 수 없었으니까 얘보다 더 큰 필드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다. 일단 F보다 더 큰 F로 이루어진 다항식들, 얘네들은 이제 인테그랄 도메인이지 필드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 봤을 때 필드가 되고, 실제로 근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여기 필드의 원소는 이렇게 px를 달고 다니는 어떤 코셋의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앞에 그냥 x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이걸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px라는 식에다 대입을 해봐. 그럼 뭐가 되겠어? px 더하기 px가 될 거 아니야. 얘는, 얘에 대해서는 사실상 0이나 다름없는 거잖아. 그리고 이 코셋은 얘만 이렇게 있을 때는 사실 항등원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 필드에서 0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가 근이 돼버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문제가 되는 이런 다항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사실 뭐 제곱을 하는 거든 뭐 세제곱을 하거든 뭐든 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식이 그대로 튀어나오고 결론은 이제 0이 돼버린다. 그래서 근을 찾으려면은 이런 방식으로 확장해서 찾을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복소수체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 얘가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식이었는데, 얘를 얘로 쪼개주면은 이제 이 근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체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근이 뭐라 그랬어? 근 이렇게 되고 대입을 해보니까 0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방정식의 근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하단 말이야. R을 이제 확장을 했는데 얘는 전혀 생판 다른 어떤 뭐 코셋으로 이루어진 그런 벡터 그룹이, 벡터 필드라고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나와버렸잖아. 근데 원래 이 R을 얘 일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얘 원소들 중에 뭐 앞에 식이 뭐라 뭐라 따라라라 붙고 이렇게 코셋이 있는 형태일 건데, 앞에 이제 그냥 숫자가 와버리는 경우, 실수가 와버리는 경우, 그것들을 이제 다 이 R이랑 똑같다고 이제 대응을 시켜보면은 이 R이 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이제 확장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근을 찾는다고 하길래 뭐 숫자를 찾나 했더니 이제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근의 하나의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확장을 했을 때 표현이 되는 숫자가 있고 아닌 숫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루트 2라는 수는 얘의 근이기 때문에 유리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버리면 이 안에 루트 2라는 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파이 같은 수 생각해봐. 파이는 얘를 0으로 만든 어떤 식이 있을까 없을까? 찾아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수를 보통 대수적수, 어떤 대수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대수적수. 이런 거는 이제 그걸 초월해버릴 때 초월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근데 이런 대수적이다 아니다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대수적 관계라는 게 유리수에서 개수를 뽑아서 이제 만든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Q 위에서 대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고, 얘는 유리수 위에서 안 만들어진 거지 실수 위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실수 위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이런 식이 있잖아. 여기다 파를 넣으면 당연히 0이 되잖아. 이렇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다. 이런 대추적인 거와 초월적인 거라는 것도.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매번 오버를 모시기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특히 중요한 개념 Q 위에서를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냥 알지브레이크 넘버, 그냥 콘스탄트 넘버, 대수적 수, 초월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이제 루트에 있는 대수적 수고 이제 파이는 초월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알아볼 건 어떤 필드가 있을 때 너가 어떤 숫자 하나를 새로 추가를 시켜. 그러면은 이거를 포함하는 필드를 생각을 하려면은 얘랑 그 안에 있는 애들이랑 막 사치 연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샬라샬라 해서 즉 더 많은 원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닫혀있는 그런 필드를 생각해야 되는 말이야. 그러면은 이 알파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막 추가되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이 알파가 이 F 위에서 대수적이냐 초월적이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달라진단 말이야. 이 확장된 필드가.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한 정도 29.12가 있는데, 자, 대입한 함수 이벨레이션 호모모피즘을 생각을 해볼 건데 말 그대로 그냥 x가 있으면은 여기에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 x 제곱 더하기 1하면은 뭐 알파 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잠깐 이제 제곱 말고 그냥 1차를 생각하면 예시로 알파가 루트 2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x가 알파 얘가 얘 뭐 이렇게 갈 건데 결국 얘는 뭐 어떻게 돼?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이 쭉쭉쭉 해서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2차식은 그냥 이게 0이 돼버린다. 3차식은 어떻게 될까? 알파 제곱은 2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3차식은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2로 바뀌어버리면서 3차도 다 2차 밑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다 뭐가 돼버려? 2차 이상은 다 어떻게 돼버려?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상수는 아니면은 뭐 1차식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그건 왜 그래? 얘가 대수적 수이기 때문에, 즉 얘를 밑으로 내려버리는 어떤 대수적인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알파가 초월수라고 생각해봐. 파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 1차, 2차, 3차, 4차 에서 쭈르륵 해도 얘를 0으로 만드는 그런 식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그 F에서 이제 개수를 뽑아서 만드는 그런 다항식들의 모임이랑 얘랑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1대1 대응이 될 거란 말이야. 얘랑 대응되는 그걸 생각해봤을 때 완전히 1대1 대응이 될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정리가. 아까 보면 알겠지만 대수적 수는 얘 관계를 이제 0으로 만드는 이 식의 차수가 중요하다는 걸 뭔가 느꼈단 말이야. 왜냐면은 사실 그 대입한 함수를 생각했을 때 이 2차부터는 다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 기준이 되는 이 몇 차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루트 2를 0으로 만든 식이 굉장히 많을 거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차수가 작은 거 그리고 그 개수를 유리수에서 뽑았을 때 차수 가장 작은 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란 말이야. 그걸 이제 뭐라 불러? 이리듀서블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를 거야 이제. 얘 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던 거, 이 F에다가 어떤 새로운 수를 하나 추가했을 때 이걸 포괄하면 이 필드 어떻게 될 것이냐 볼 건데, 이렇게 대수적인 경우 루트 2처럼 지금 이제 유리수를 살펴보는 거야. 이렇게 될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이렇게 확장시키면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면 필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는 어떻게 생겼을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리듀서블 폴리노미얼의 차수가 2이기 때문에 2차부터는 사실상 다 잘려버린다. 그리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뭐야? 얘 커널이잖아. 뭐랑 아이소몰픽하겠어? 얘 이미지랑 아이소몰픽하단 말이야. 얘 그 이미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 이미지는 뭐야? x에 대한 상수항이랑 1차식이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떤 형태가 되겠어?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이 논리를 일반적으로 확장을 해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필드 위에서 대수적인 수 알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 문제가 되는 이리디솔 폴리노미를 잘라준다. 그럼 얘는 결국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커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걔가 이제 이미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냐? 그 이리디솔 폴리노미얼의 차수가 n이라고 하면 n차부터는 다 잘려버릴 거야. 그래서 뭐만 남아? 양수 1차, 2차 해서 뭐 n-1차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정리 29.18인데 확장된 채 원수들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n차부터 잘려가지고 이제 마치 상수부터 n-1차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초월적인 경우를 살펴볼 건데 초월적인 경우는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완전히 1대1 대응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커널이 없단 말이야. 그냥 이게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필드 아니야. 인테그랄 도메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필드로 만들어주려면 뭘 해줘? 분수 함수까지 다 포함을 하는 필드 오브 쿼션트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바로 이 알파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채가 될 것이다. 이제 실제 예시인 파이를 살펴보면은 근데 아까 이제 필기를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초월적일 땐 이리디소블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야. 그냥 커널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얘들이 완벽히 1대1 대응된단 말이야. 얘만은 필드 안 된단 말이야. 뭐 파이 분의 1도 있어야 되고 뭐 파이 제곱 이렇게 또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죠? 분수 함수까지 다 포함을 하는 필드 오브 쿼션트를 해줘야 된다. 그걸 이제 뭐라고 쓰는 겁니까? 이렇게 소가루를 해준다. 소가루를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놨다는 건 폴리노미얼들을 모아놨다는 거고 이렇게 놨다는 건 필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드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 대수적 수면 중간에 잘린다. 그래서 팩터 그룹 뭐라 그래야 돼? 팩터 필드 같은 느낌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완전 1대1 대응이 돼버리게 당식 그대로 그냥 당식처럼 가버리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되면 필드가 안 돼버리니까 필드 쿼션트를 해서 필드로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실 이제 중요하게 많이 볼 거는 초월수보다는 이제 대수적인 수를 좀 더 많이 보고 초월수는 이제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관계가 없는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수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대수적인 얘기는 관계가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이 관계의 근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대수적인 경우를 이제 주로 살펴볼 겁니다. 얘는 영향을 넣어보면 알겠지만 얘 근이 없어. 그러면 얘 이리디서블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를 쪼갠다고 이렇게. 그럼 얘가 근이 될 거라고. 얘 필드의 원소 어떻게 표현될 거냐고? 얘가 일단 2차니까 모 더하기 모 알파 이렇게 1차 느낌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 근데 이 모에 들어가는 게 Z2의 원소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필드는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필드다. 원래는 2개짜리인데 0과에 4개짜리가 되어버린 거죠. 4개짜리. 걔네들의 이제 연산 관계가 어떻게 되냐? 더하기랑 곱하기 해보자 이거야. 그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했다 이거야. 그럼 2알파 더하기 1처럼 되잖아? 근데 2는 0이잖아. Z2에서 0과 1밖에 없잖아. 2는 0이란 말이야. 그래서 0알파 더하기 1 그냥 1이 된다는 거지. 곱하기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 2차. 이 관계로부터 할 수 있지. 알파 제곱을 다 1차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뭐랑 똑같아? 1이랑 똑같잖아. Z2에서 이게 돼버리는 거지. 이게 돼버리는 거지. 2는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네 원소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얘들끼리 심지어 계산까지 할 수 있네. 사실 이제 정말 친숙한 예식 하나 있는데 얘의 근을 찾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 얘를 만족하는 애를 i라고 하셨잖아. 근데 걔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었냐? 이렇게 쪼갰을 때 얘가 근이 되잖아. 얘는 원수는 모 더하기 모 알파의 꼴로 표현되잖아. 2차식이니까. 얘를 다시 잘 생각해봐. 알파를 i라고 이름만 바꿔. a 플러스 b i로 이제 표현이 되는 수들을 모아놓은 거네. 얘가 이제 알파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필드인데 걔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게 뭐랑 똑같다? 복소수랑 똑같다. 그래서 복소수라는 게 사실 이런 거로 이제 나오는 것이다. 복소수의 실체는 사실 이런 것이었다. 하필 원소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이리디솔 폴리노미얼이 2차식이기 때문이다. 다른 예제 하나만 더 볼 건데 이렇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는 여기서 그냥 찾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세제곱분 루트 2라는 걸 구입을 했는데 그게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런 필드를 생각해봐. 얘는 어떤 식으로 원소가 이루어져 있냐면은 모 더하기 모 알파 더하기 모 알파 제곱으로 이루어졌다면 왜냐면은 이렇게 3차식이니까 3차 이상은 다 이제 다 더 낮은 차수로 옮겨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 원소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야. 이게 자꾸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뭔가 약간 벡터 공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얘는 1, 그리고 얘
얘를 이제 기저로 하고 이게 뭐를 넣는 건 이제 이 필드에서 고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뭔가 약간 벡터 공간점 이렇게 1 4제곱분 b 해서 마치 이렇게 숫자가 표현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복소수 같은 경우는 어땠어? a 더하기 bi잖아. 마치 이제 복소 평면처럼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야.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뭔가 벡터 공간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벡터 공간의 이론들을 도입하면 이제 뭔가 이게 해석이 좀 더 잘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선형대 수학에서만 다루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벡터 공간, 여기서 이제 벡터 공간 얘기를